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입추이자 주말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24.5도를 비롯해 구미 24.8, 안동 23.2, 포항 23.7도 등 열대야에 가까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경산, 칠곡, 군위 3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휴일인 내일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폭염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할 땐 중간 휴식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고 하루 5시간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온열 질환이 생기면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며 물을 자주 마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119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당히 물을 줘 과한 건조한 습도를 피하고 차광망을 설치해 고온 피해를 줄이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까지 책정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겉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주민참여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만 명 이상 국내 10개 도시 가운데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 올해 주민참여 예산을 배정한 곳은 서울과 인천, 고양시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부산과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 등 6개 지자체는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대구시는 주민참여 예산을 올해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주민참여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또 주민참여 예산 위원 모집 등 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서울시가 일반 회계의 0.2% 정도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 비율에 맞게 내년에 100억 원 정도를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제도가 겉돌았던 만큼 지방재정법에 의무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반 회계의 5%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속성상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그야말로 의무적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산 편성권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주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장기간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도성진 기자가 오랜 불황과 인구 유출 속에 재기의 시동을 걸고 있는 대구 경북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대구 경북 경제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물어봤습니다. 일자리는 없는데 소비는 많은 거, 생산은 좀 적은데 소비가 중심인 도시. 폐쇄적이고 그 경제관념이나 이런 게 다른 타 지방 도시들이니까 간단하게 광역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늦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가 전부 다 서울 쪽으로 타지구로 가는 거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되고요. 주로 어둡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최근 대구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광역시 표기 순서에서 대구보다 앞세워달라며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겁니다. 1981년 직할시로 출범할 당시만 해도 인천은 대구의 인구, 면적 등에서 모자랐지만 이젠 대구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고 지역 내 총생산도 20조 정도 앞선다는 것. 직제 순서가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사실 대구로선 3대 도시라는 말에 자신감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대구는 1993년 이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꼴찌를 이어가고 있고 경북은 그나마 4위 정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 실적은 대구 10.5%,
경북은 12.1%나 줄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제축인 구미는 IT 산업의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17%나 떨어져 심각한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와 인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청년층의 비중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대구 인구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003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기 시작해 지난해 4월 250만 고지가 무너졌습니다. 2040년까지 10%인 25만 명이나 더 감소할 전망인데요. 최근 10년간 순 유출자의 53%가 20대 청년층으로 나타나 청년 유출이 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구 경북 청년 유출의 감성 분석을 해봤더니 2년 전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지원, 육성, 마련 등의 긍정적 언어가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떠나다, 결국, 우려, 심화, 악순환 같은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또 주택 구입을 하고 이런 주체로 장년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런 청년층이 대거 빠져버리면 지역의 소비가 장기적으로 약화되죠. 생산, 소비, 양자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미칩니다. 하지만 비관적 통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낸 자료에는 대구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과 고용 성장률이 국내 도시 중 최고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100개 도시 중 27위로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불황, 침체, 만년 꼴찌 등의 꼬리표를 떼고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산업의 투자와 창업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어 조금씩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 구항동 석탑에서 출토된 국보 79호 금제열애 좌상 등 9점의 문화재를 새롭게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제열애 좌상은 신라 성덕왕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구항동 석탑 안에 넣은 것으로 추정되며 경주 송화산 금산지에서 출토된 석조 반가사유상과 각종 금동사리 외함, 청동 접시 등도 전시됩니다. 박물관은 지난달 신라 황금문화와 불교 미술전이 개막한 이후 하루 평균 3,700여 명이 박물관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동궁과 월지의 연꽃단지에서 관리부실로 연꽃이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초 규정 성분을 어긴 살충제를 연꽃에 살포한 적이 있는 데다 최근에 극심한 무더위로 연꽃이 말라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의 연꽃단지는 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여름철 경주 사적지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꼽혀왔습니다. 청도군이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부산에서 판촉 행사를 가졌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의 최대 소비처인 메가와트 동래점과 남천점에서 제철을 맞은 청도 복숭아 등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파는 판매 대전을 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청도 군수와 군의회 의장, 농협장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소비 판촉 캠페인도 열었습니다. DTC, 즉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섬유박물관과 대구시 동부교육지원청이 중등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섬유박물관은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구 지역 중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섬유박물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서 대구시에서는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시설 조성 사업으로 동인동 청소년 공부방 조성과 남구 봉덕일동 건강경로당 만들기 사업이 선정됐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남문시장 및 자동차 부속골목 활성화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정부의 특별거부세 50%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추진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7시 반 대구 스타디움에서 안양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서울 이랜드와 골 득실에 뒤져 3위로 내려앉은 대구FC는
안양전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